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내려서 19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1950선을 다시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2% 내린 1935포인트, 코스닥은 반면 0.5% 정도 오르면서 500선을 다시 한번 디뎌주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나흘 연속의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 쪽에서도 매수 우위인데요. 기관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관 중에서 연기금 쪽에서는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기아차는 지난 11월에도 미국 시장에서 잘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연비 쇼크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동차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잠시 뒤에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등 하루 만에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1940선이 붕괴된 뒤 이후 1930선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25%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93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이 483억 원, 외국인은 소폭이나마 2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491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하락 압력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폭의 오름세로 장 출발한 코스닥 지수, 이내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500선을 지지해 0.53% 오름세로 50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82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5억 원, 23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의 빨간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오름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추겨지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30전 오르면서 1083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체로 모두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등 하루 만에 하락으로 또다시 돌아선 모습인데요. 현재는 0.24%의 약 보합권에서 142만 8천 원에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포스코가 현재 2%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면서 31만 8천 원에,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나란히 1% 이상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92,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반면 한국전력은 약 보합권으로 26,700원에,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과 현재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현재 2.75%의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27만 2,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SK 브로드밴드와 서울반도체는 1% 이상의 오름세가, 다음은 현재 3%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88,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CJ E&M과 포스코 ICT는 약 보합권에, 인터플렉스가 오늘 상승 흐름 좋은데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나흘 연속 상승 기조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M 역시 현재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GS홈쇼핑은 2% 이상의 내림세 나타내면서 현재 13만 9,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증권주 주가 역시 동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키움증권이 1.88%, 2%에 가까운 내림세 나타내면서 6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패션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비해서는 겨울철 옷이 가격 대비 비싸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LG패션이 3% 이상의 상승으로 31,800원에, 한선 역시 3% 이상의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신원 역시 2% 이상의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증시의 약세장 속에서도 화장품주 주가는 오늘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는 화장품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지만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LG생명과학이 오늘 1% 이상의 오름세로 44,900원에 현재 코리아나가 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1,92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주가가 오늘은 급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관련해 적극적인 지지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급락세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바른손이 현재 10%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면서 4,155원에 우리들 생명과학과 우리들 제약은 하한가, 유성 TNS 역시 6% 이상의 급락세 보이면서 현재 3,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박근혜 테마주는 반사이익을 보며 상승 기조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아가방 컴퍼니가 1% 이상의 오름세로 11,050원에 보령 메디앙스 역시 2%에 가까운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이지의 흐름이 좋습니다. 3.53%의 강세 나타나면서 53,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이 동반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제약과 우리들 생명과학의 최대 주주인 우리들 병원그룹의 김수경 회장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에 현재 우리들 제약은 하한가 나타내면서 2,4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우리들 생명과학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하한가 나타나면서 현재 2,680원에 거래 중입니다. 경영권 문제가 불거진 현대 엘리베이터 주주가가 이틀째 급등하면서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상한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주당 13,10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연일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게임빌 주가가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현재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그간 주가가 하락하면서 저가 매력이 부각돼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게임빌은 5,400원씩 주당 올라 122,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멜크론이 정부의 나노융합산업 투자 소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2,575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이 시각에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추천 종목까지 들어볼 텐데요. 그전에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지수는 1,934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별로 살펴보면 개인 쪽에서 460억 원 정도 매수 물량 유입하고 있고 외국인들 나흘 연속으로 매수 기조를 이어가지만 매수 물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소폭으로 28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47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연기금 쪽에서는 현재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연기금 쪽에서는 30억 원 정도 소폭이지만 매수 기조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은 이 멜파스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예전부터 좀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물량도 많았었고 유통되는 물량, 거래되는 물량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 멜파스가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변모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사가 이 생산하고 있는 이 터치 솔루션,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 패널, 터치 스크린 방식, 이런 쪽이 최근에 굉장히 좀 부각을 받고 있다. 또 거기다가 스마트폰이 좀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 최근에는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슈화가 되면서 멜파스의 주가를 좀 최근까지 좀 강하게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홀딩을 하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한 3만 원, 32,000원대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매수를 좀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지금 수준에서 좀 따라붙기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신규로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25,000원 정도까지 좀 조정을 고려해보셨다가 지켜보셨다가 좀 매수를 하시는 편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종목은 멜파스였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하시는 분들은 25,0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32,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을 들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지난주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주 종목이 SM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5% 수익을 내줍니다. 그 지난주에도 한번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셔서 AS를 받아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SM도 한번 AS 받아볼게요. 네, 일단 뭐 제가 SM 말씀드릴 때 사실 SM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폭발력이나 뭐 실적 이런 부분에 비해서 지금 주가 수준은 너무 과도하게 좀 조정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한 3거래일 동안 주가가 좀 이쁘게 좀 돌려놓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4만 원대는 일단 하방 지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주가 자체도 일단 이 이평선 위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옆으로 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위로 좀 베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베팅을 해봐도 되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홀딩을 더 해보자라는 말씀 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SM 지금 가격도 접근하기에는 무난하다라고 보셨는데요. 애초에 설정해 주셨던 목표 가격은 1차 목표 가격이 5만 원이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코렌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생각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이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휴대폰,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지문 인식용 렌즈나 CCTV 렌즈, 그리고 또 이 터치 패널 사업 또 영위를 하고 있는 뭐 종합적인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 최근에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되고 있는 게, 이 전방 업체가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 렌즈 부분이 뭐 고화소로 가고 있고, 카메라 폰에, 그러니까 물론 카메라 폰은 아니죠.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식인데,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 스마트화 되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갤럭시 S3 같은 뭐 아이폰 5도 그렇고요, 4도 그렇고요. 최근에 스마트폰들이 좀 고가 그리고 고사양화되면서 카메라 렌즈가 굉장히 좀 이 고화소화 돼가고 있고, 이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뭐 거의 설비를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 또 800만 화소급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이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국내 대기업의 800만 화소급 카메라용 렌즈를 코렌이 굉장히 좀 잘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단 800만 화소급이 대부분 대세를 좀 이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더 뭐 1300만 화소, 1600만 화소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단 당분간은 뭐 500만 화소급이 아이폰 4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800만 화소급 카메라들이 좀 주종을 이루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동사에도 수혜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동사가 렌즈 수요의 급증에 있어서 좀 캐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생산 설비에 투자를 진행했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캐파도 역시나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동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이 사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뭐 CCTV용 보안용 이 솔루션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안용 솔루션이 CCTV와 이 스마트 앱을 통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보안 장비를 좀 생산하는 부분도 동사가 좀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터치 패널과 관련된 사업도 물론 큰 캐파는 아니지만 이 렌즈, 카메라 렌즈 다음으로 동사의 어떤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성장성이 큰 회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전략으로는 일단 매수가 뭐 오늘 종가에 좀 따라 붙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된다. 근데 지금 수준에서도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1차 목표가 8,000원, 손절가 4,2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시는 종목마다 매주 일주일마다 수익률을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종목 코렌 또한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부진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ISM 제조업 지수는 49.5를 기록해 10월의 51.7에 비해 2.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로 예측치 50일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전달 54.2에서 50.3으로 내렸고 고용 지수도 52.1에서 48.4로 하락했습니다. 그리스는 국채 환매를 위해 10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공공부채관리국은 이날 2023년과 2022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액면가의 최소 30.2%에서 38.1%, 최고 32.2%에서 40.1%, 평균 34.1%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채 입찰 유효 기간은 런던 현지 시각으로 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정식으로 395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스페인 경제부는 구제금융 신청액 중 대부분인 370억 유로는 스페인 4대 은행인 방키아외 3개 은행에 수혈되며 남은 25억 유로는 배드뱅크의 악성 부채 흡수 등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예상외 호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빅3사의 선전은 물론 현대차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11월 판매 기록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의 지난달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53,487대로 집계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가장 많이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던 문제가 긍정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스가 자국의 국채를 100억 유로 규모로 사들이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국 재정 절벽과 이제 남유럽 재정 위기를 이제 현재 시장 발목 잡고 있는 대불확실성의 어떤 양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스 이슈는 뉴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그리스 정부가 EFS로부터 이제 100억 유로를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국채를 조기 환매할 것임을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일단은 100억 유로로 이제 민간이 보유한 국채를 액면가의 한 30에서 35% 수준으로 이제 바이백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의 어떤 국채 매입의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이제 민간 보유 그리스 국채 규모가 전체 한 620억 유로에서 한 절반가량 좀 줄어들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스 정부 부채 역시도 한 200억 유로 정도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2022년까지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을 목표 수준으로 일단 감축을 하기 위한 어떤 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채를 보유한 민간이라는 게 이제 주로 그리스 은행들이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평가하기에는 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 이슈에 있어서 이제 잔존 불확실성이었던 정부 부채 감축 이슈가 좀 가닥이 잡혔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좀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로써 이제 한 2013년 말까지는 이제 그리스 문제가 좀 재차 불거질 여지가 좀 사라졌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좀 긍정적입니다. 또한 이제 현재 개최 중인 이제 유로존 및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스페인 지원을 위한 어떤 단일 은행 감독 기구의 어떤 합의가 좀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라고 한다라면은 좀 남유럽 불확실성 타겟 어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유로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한편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난 11월에도 미국 시장에서 잘 팔렸다는 소식이었는데요. 11월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이 연비 이슈가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동차주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11월 이제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의 미국 판매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9.1%, 그리고 전월 대비 한 2% 증가한 한 94,542대를 기록을 하면서 연비 관련 우려를 좀 부식시키는 좀 양호한 판매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산업 수요 역시도 이제 허리케인 피해 회복과 그리고 이연 수요의 어떤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한 14.8% 그리고 전월 대비 한 4.5% 증가한 114만 1,692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양사의 어떤 11월 합산 점유율이 한 8.3%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 전년 동월의 어떤 5%보다는 좀 소폭 하락한 4.7%, 그리고 기아차는 같은 기간 3.7% 대비 소폭 하락한 한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업체의 어떤 합산 점유율이 이제 회복 일로에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2010년의 어떤 전성기 수준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해 봤을 때는 어떤 상당한 수준의 성과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일단 미국 자동차 시장은 올해 한 1,440만 대 규모를 좀 능가하는 한 1,500만 대 규모를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소비 심리 개선 그리고 이제 이연 수요가 좀 결집하고 있다라는 게 그 핵심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현대차의 내년도 예상 PE가 한 6.8배 수준 그리고 기아차가 한 5.7배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현저한 어떤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주요 시장에서 어떤 양사의 활약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 가격대는 어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극도로 부각되는 어떤 매수 적기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주요 시장에서 이제 신차 모멘텀이 좀 본격화되는 기아차를 좀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오후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가 이제 2013년 전망하는 자료를 요번에 이제 발간하게 됐는데요. 그 2013년 이제 주식시장을 저희는 이제 1900에서 한 2300 밴드 내에서 어떤 점진적 상승을 좀 꾀하는 형태의 어떤 시장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미국 재정절벽과 관련한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는 있는데 이미 이제 뭐 가격적으로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한 도출 과정과 이제 비례해서 좀 전진적인 어떤 상승이 좀 재개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핵심 배경은 뭐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현재 어떤 PER 8배 그리고 PBR 한 1.1배 수준은 어떤 좀 과도하게 좀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핵심 투자 전략으로는 이제 세 가지 테마를 좀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그 아시아의 어떤 전반적인 그 중산층의 어떤 대두에 좀 수혜 주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간에 일단 아시아식 경제 성장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고정자산, 그 고정 투자를 통한 어떤 수출 일변도의 어떤 아시아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좀 구조적인 침체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국 역시 이제 어떤 타겟책으로서 그 내수 소비 시장의 어떤 육성 그리고 이제 중산층 확대를 좀 중심적으로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중국, 인도네시아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그 경제 성장과 그리고 중산층 증가로 연결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소비 시장 확대로 연결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어떤 삼성전자나 그리고 CJ제일제당 그리고 NHN 그리고 빙글의 어떤 수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주제는 이제 경기 방어주보다는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관심 제고의 어떤 타이밍이 도래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2의 어떤 경기가 바닥을 통과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와 우리 기업의 어떤 이익 트렌드는 점차 이제 회복 기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껏 올라온 그 경기 방어주 주가 대비해서 좀 하락폭이 과도했던 그 경기 민감주의 주가 탄력도가 앞으로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제 SK 하이닉스나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LG화학 등의 어떤 경기 민감주를 좀 바닥 수준에서 한번 점진적으로 좀 비중 확대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제시해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어떤 수혜주도를 한번 주목해 보자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은 그 포스트 교토정서 시대의 어떤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온실가스 감축을 골자로 하는 이제 기후 협약이 그 새로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요 국가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 공급의 어떤 효율화 그리고 신규 어떤 에너지 개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LS 산전 그리고 LG 상사 그리고 삼성 SDI의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관련주들이 한번 2013년 좋은 활약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지는 않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어제 오늘 계속 매도하면서 오늘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수급 상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기관의 매도로 시장이 약간은 발목이 잡혀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던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시장에 다소의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기관 자체가 이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결산을 관리 차원에서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기관이 10월까지는 소극적인 시장 대우로 임하다가 11월부터 매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상의 풀 포지션을 지금 갖춰놨고요. 기타 주요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지금은 더 이상 강한 순매수를 하기보다는 완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진작시키기 위한 그 정도의 노력만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관이 무리해서 지수를 끌어당기는 그런 액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오늘 기관 매도 자체가 앞으로 연말까지 있는 장에서 수급적으로 증시 기초지수 상승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 지수는 어느 정도의 외국인의 그 매도 강세가 완화되고 기관이 그다지 위로 쏘지 않는 상황에서 약간의 다소간에 좀 눌려있는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급적으로는 연말까지 지수의 큰 폭의 상승보다는 상승을 계속 감안하면서 종목별 대응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12월 한 달간 수급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자동차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 지난달에도 미국 시장에서 잘 팔렸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최근 연비 쇼크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자동차주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현대 기아차의 미국 쪽에서 발표됐던 연비 악재는 최근의 주가 하락에 대부분 반영이 되고 나서 다시금 주가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으로 얘기 드렸지만 제네시스의 연비가 11과 12에서 한 9 정도 나오는 것들이 지금 수입 명차들이 7 내지 8 정도밖에 리터당 킬로미터 연비가 안 나온 것을 보면 물론 연비가 많이 과장되었던 것은 맞지만 수입차 대비해 가지고 연비 자체가 그렇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들보다는 조금 좋기 때문에 연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단기 모멘텀은 상당히 양호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관찰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가 11월 달에 94,542대를 미국 쪽에서 판매 증가로 한 9%가 증가되면서 미국 판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번 연비 사태와 관련해서 2009년에 도요타의 리콜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은 현대 기아차의 초동 조치가 상당히 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한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데이터만으로 현재 시장 분석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자동차 전문지에 따르면은 최근 미국 상원 소속의 제이 록펠러 민주당 의원이 일단은 현대 기아차, 특히 기아차의 미국 법인장에게 서한을 보내가지고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겠으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 프로그램을 철저히 고지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이 록펠러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중요한 것인데 제이 록펠러는 록펠러가의 그 3세고요. 그리고 이 제이 록펠러가 지금 골드만삭스를 자주주하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 금융시장에서 특히 전 세계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민주당의 상원 소속의 제이 록펠러 의원이 기아차의 미국 법인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일종의 경고 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 기아차가 앞으로도 이러한 철저한 보상 프로그램을 고지하고 이행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현대 기아차에게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는 경고성 서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악재는 반영됐지만 향후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든지 현대 기아차가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잘 대응하면 얼마든지 시장의 상승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대응이 나오는지 계속 관찰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자동차주 쪽에서는 중립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동차주 단기 흐름은 일단 괜찮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시기를 12월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대형주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바닥권의 터닝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꼭 주류 업종, 전기전자나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비주류 업종까지 대형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로 늘려있던 분위기가 약간 회소의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섹터별로 닥픽 종목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업종별로 종목 헌팅 작업을 통해서 트레이딩 바이로 시장 대간다면 12월 증시 양호한 긍정적인 수익률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네, 12월장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1950선 다가서자 기관 쪽에서 또 매도를 하면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예. 미국 하원에서 좀 이게 민주당 쪽에 공화당 쪽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내놓다 보니까 그런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뉴욕 지수도 한 0.46%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 제조업 지수 자체가 별로 지표 자체가 그러니까 좋지 않게 나온 그런 경향들은 있었는데요. 실상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누른 것은 바로 이제 재정 절벽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실상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제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공화당도 어느 정도 재정 절벽을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바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장중에 이렇게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누르는 듯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그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 기관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이 역시나 오늘장도 그렇게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상승한다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난해 연말하고 좀 비슷한 양상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올해 초죠.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이제 100만 원대 넘어가고 뭐 130만 원 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상 그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가 뭐 시가총액에서 한 18%, 19% 거의 20% 가까이 육박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조금만 비틀거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가지수 전체가 눌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자체가 50%를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서 외국인들이 우호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그 지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눌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지켜봐야 될 점이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종목수 자체는 오히려 좀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다는 점이 이제 그런 점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수 자체도 뭐 오늘 장은 이제 눌리고 있긴 하지만 종목수로 봤을 때도 그렇게 우호적인 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저버리시되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재정 절벽에 대한 합의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에 작용하지 않을까.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연말 크리스마스 이전에 타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까지 타협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싸움이라서 그런데 쉽게 휴가를 그렇게 보내줄 생각은 아마 없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하지만 그런 기대감들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PBR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1.03배에서 1.1배 사이 구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됐을 때 이 구간은 그렇게 크게 우려스러운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등락폭은 보이겠지만 상대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장기적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안정적인 구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연말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상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은 업종들이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많은 상태에서 줄어드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화학과 철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단순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화학이나 철강 업종 중에서
기존에 배당이 많았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공매도한 것들을 숏커버링으로 회수를 하지 않게 됐을 때,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까지 가져가게 됐을 때는 그 배당금까지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일단은 숏커버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강 화학 중에서도 단기적 관점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철강 화학 중에서도 대체자금고 물량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로 네. 선별하실 때는 상승 추이가 갔을 때는 가장 빠르게 상승 탄력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그래도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업종으로는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화학 철강 업종이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관심 종목은 이 업종 가운데서 꼽아주시는 않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업종은 근데 비슷한 맥락은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은 이제 신도리코인데요. 신도리코 다 아실 겁니다. 뭐 사무기기 전문 업체죠. 근데 이 신도리코가 최근에는 굉장히 재밌는 그 기기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보통 프린트 한다거나 그랬을 때 보통 이게 사무실에서 프린트하고 그렇게 네.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바일 쪽에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쪽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제품들을 현재 개발하고 일부는 시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도리코가 노리고 있는 부분들은 어디냐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1인 가구가 증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기기들의 수요가 개별적으로 많아집니다. 과거에는 어떤 한 집단, 그러니까 회사라는 집단에서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1인 기업들이 많아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일단은 신도리코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신도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큰 폭의 그런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선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기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신도리코가 시장의 흐름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양 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들이 철강 화학주들 이제 집중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회수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들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견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리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는 약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도 역시나 회수할 수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투자 포인트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거는 배당 수익률,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당 차익을 배당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차익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 기간은 약 3주 정도, 그러니까 배당락이 일어나기 전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네. 그 정도 구간에서 보게 되면 일단 한 목표 주가는 7만 원 선으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을 다졌던 6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 종목 신도리코까지 담아봤는데요. 최근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익 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는 모두 플러스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죠. 네, 지난주까지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은 총 5종목, 더존비주원, KMH, 이크레더블,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트까지였는데요. 수익률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빨간색입니다. 더존비주원 6% 수익이고요. KMH 마찬가지로 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크레더블이 2% 수익,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트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네, 안전하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그대로 홀딩해보자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이 가운데 추가 설명을 해주실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더존비주원과 KMH라고요. KMH는 거의 뭐 목표가 도달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8,500원 도달했으면 그냥 네. 매도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유를 하도록 하고요. 그건 잠시 네.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 일단 더존비주원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존비주원 뭐 그 이전에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더존비주원이
이 만 원이 이제 싼 가격이냐 비싼 가격이냐라고 하는데 실상 만 원은 적정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PER, PBR 그 기준이 아니라 이제 내재 네. 가치라는 기준이 있는데 내재 가치라는 것은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지금 현재 가치로 다 돌렸을 때 영구적 가치가 얼마냐 그거를 이제 내재 가치라고 이제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거는 이제 자산 가치와 내재 가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PBR 기준으로 보고 굉장히 고평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금 흐름 창출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고요. 최근에 지금 상승이 갑자기 일어난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기대감으로 일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그 제품들을 시연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놀라울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사실상 그 더전 비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향후 성장 동력이 더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KMH는 다른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추가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물량 자체가 10%밖에 되지 않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만기 수익률이 1%밖에 안 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 또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노리겠다는 것이지 여기서 하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보호 예수가 1년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준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믿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 중계석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1950선을 눈에 앞두고 기관 쪽에서 어제 오늘 팔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는 1930선으로 내려왔는데 현재 업종과 수급 특징 짚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1950포인트에 좀 근접한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선과 61선 사이에 위치한 1934포인트, 어제 말씀드린 1925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중에 한 1924포인트 정도까지 저가 1933포인트군요. 1933포인트 정도, 28포인트까지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장기 이평선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한 50억 정도,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인 매매는 오늘 어제와는 좀 다르게 적극적인 매매를 좀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는 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투신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에서 소폭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2포인트, 500포인트를 살짝 돌파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IT, 부품주라든가 이따가 좀 종목별로 살펴보겠지만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러한 섹터 쪽에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관도 오늘 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역시 이제 계속 지속적인 연기금의 매수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코스피 쪽에서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단 오늘 외국인들 매수는 전기전자 쪽으로는 매수가 계속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과 삼성전자도 산다고 보여집니다.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관이 지금 팔기 때문에 매도하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은 못하지만 계속 보합권 좀 유지를 좀 시켜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 대해서는 강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통신 쪽이라든가 전일에 이어서 통신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 제약 쪽 이러한 쪽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신에 철강 금속이라든가 오늘 운수 장비라든가 이런 쪽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현대 모비스라든가 이런 쪽은 일부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전기전자 쪽이 상승을 하고 약간 조정받는 구간에 이어서 자동차도 약간 상승 이후에 좀 소폭도 조정받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아차나 현대차의 조정폭을 봐도 현재 상태에서 보면 5일선도 훼손시키지 않는 이러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기존에 강했던 이러한 우량주 중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일전에 우리가 그 전에 시장이 강했을 때 기존에 강했던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과 그런 종목을 좀 보도록 하면, 오늘 같은 경우 역시 뭐 전기전자 쪽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IT 쪽의 부품주들이죠.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관련한 부품주들, 뭐 터치패널 관련 쪽, 멜파스트라든가, 그리고 PCB 쪽, 전일에 이어서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플렉스컴 이러한 FPCB 업체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화학업종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좀 종목별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섹터라고 좀 보여집니다. 가장 좀 변동성이 좀 적은 그래서 안정적인 면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화학 쪽에 대한 종목도 충분히 종목별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를테면 뭐 자동차 관련 화학주, 뭐 타이어 쪽이라든가 중국 소비 관련한 낙앤낙이라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좀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 투자로는 뭐 LG화학이나 이런 종목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통신 같은 경우도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도 보면 한미약품이라든가 종근당이라든가 기존에 좀 강했던 이후에 뭐 최근에 박스의 흐름을 좀 보여준 이후에 약간 하단 밴드에서 좀 강하게 또 상승,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가 강한 반등, 그냥 기술적인 반등의 의미도 있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시도하느냐는 한번 좀 안착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내년을 보고도 좀 길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한 성장에 대한 지속 부분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1950포인트가 다가오면서 현금에 대한 다시 비중 확대 부분, 시장은 더 갈 가능성이 크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대응을 좀 하기 위해서 좀 현금 비중을 좀 다시 확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시장은 지금 현재 흐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어제도 설명드리고 오늘도 설명드리지만 여타의 전기전자 자동차를 제외한 종목들도 지금 현대건설도 조정의 폭을 보자면 상당히 양호한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뭐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상당히 흐름이 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타의 다른 업종의 종목들도 21선 돌파하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정받는 이러한 흐름들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시장 또한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약해지는 흐름 속에서 강한 상승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좀 하락보다는 박스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추가적인 뭐 상승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현금 비중을 다시 확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해외 시장 부분에서 뭐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오늘도 전저점을 다시 이탈하고 좀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다 고려해서 그런 기준으로 그대로 대응을 하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현금 비중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50% 정도는 늘린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전일 말씀드린 1925포인트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현금 한 추가적으로 20-30%를 더 줄이고 주식에 좀 가담을 하면서 단기적인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IT 뭐 부품주라든가 박스의 하단부에 온 종목들이라든가 상단 부위를 돌파하고 가는 종목들을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물론 그 안에는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을 하신다면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TV를 LG U+,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여러분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